안녕하세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요, 카카오 채널에서 상승미소를 도용한 채널입니다. 상승미소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요, 텔레그램 오픈방에서 정보 드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 채널 들어가 보니까 유료, VVIP 거의 제 사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혹 드시면 안 되고요. 혹시 주변에서 상승미소 카카오톡 채널 그거 하시면 사기라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저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단 카카오 채널을 신고했습니다. 그 사기꾼 놈들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명불허전 우리 토마스 류 부채도사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조용했었습니다. 네네, 큰 뉴스는 없었죠. 예. 그런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한국 시각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죠. 다우지수가 약 20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보잉과 존슨앤존슨 때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두 회사가 이제 다우존스 그 멤버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다우존스가 250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이 두 회사의 그 하락분이 다우존스의 220포인트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하락은 이 두 회사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회사들이 근본적인 어떤 앞으로의 어닝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은 일시적인 좀 지나간 일, 그냥 묻혀있던 사건, 예. 이걸로 해서 그냥 잠시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그 737 맥스 기종인가요? 예. 그거 네. 그 결함 때문에 세계에서 그 오다가 급감해갖고 그러지 않아도 주식이 계속 하향으로 벌벌 매고 있었는데, 오늘에 터져나온 뉴스는 그 고참 기장들이 그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미 회사에다 알렸는데, 회사 경영진들은 이것을 쉬쉬 덮었고 미국 FAA에다가 나중에 통보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폭로돼 갖고 보잉이 아주 박살났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은 그 제품 하나에 그 아기들이 주로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제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제품 안에 그 아스베스토스라고 방열 건축 재료. 예. 그 몸에 들어가면 되게 유해한 거 있잖아요. 유리가루. 성면. 예. 그런 게, 성면. 네. 그것이 일부, 섞여 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박살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두 회사의 주식 급락은 어떤 그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영향받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나간 일, 어떤 사건, 여기에 영향받아서 이제 내려가고, 또 증시 전체도 그 영향으로 내려가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증시의 흐름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지수가 많이 빠진 상황을 보고, 그렇다면 무슨 일 있나 하고 역의 위안화 환율, 금값, 채권금리 봐도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 두 기업의 그냥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지난주에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했는데 9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인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3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인가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도 예상보다 큰 하락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소매 매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상당히 악재였었다 볼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미국에는 그 지역별로 그 여러 개의 그 연준 그 관할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연준의 그 어떤 그 경제 수치 여기에는 증시가 그거에 크게 반응 안 하는데 미국 전체 그 소매 판매 여기에는 그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경제 GDP의 3분의 2가 소비자 예, 지출 이제 거기에서 오는 건데 소매 매출이 0.3% 하락.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자동차 판매 예, 이것이 뭐 별로 안 좋았다. 예, 또 뭐 이제 중고차 가격 하락 뭐 이런 거 좀 지역적인 거 이제 그런 게 있어갖고 어쨌거나 증시에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제 바라보긴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번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 만일 다음 달에도 똑같은 비슷한 이런 흐름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증시가 상당히 충격 먹을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뭐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경제 그 침체기가 1년 안에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나 증시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그 고용지수나 소매 판매가 견고하기 때문에 리세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 했는데 이번 소매 판매가 0.3%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만일 다음 달에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겁먹을 수 있죠. 예. 그러면 네, 드디어 이것이 선행지수가 아니거든요. 소매 네. 판매, 고용지수 이거는 사실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2달 연속 나온다 그러면 증시가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달에 소매 판매, 즉 11월 중순에 발표할 이 소매 판매 지수를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시작이 됐죠. 어닝,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혹시 있을까요? 네, 첫날에 며칠 날이죠? 월요일, 예. 증시가 빵 떴던 날. 월요일 날 JP모건 때에 빵 떴습니다. 예. 예. 화요일 날이죠? 예, 예. 한국 시간 화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에 지금 이제 사람들 수명이 자꾸 늘어나면서 각광받는 산업이 그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예. 그 건강 관련. 그래서 미국의 그 증시 섹터별로 가장 잘 나가는 섹터가 헬스케어. 그쪽인데 거기에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있는 큰 기업이 어닝이 잘 나오고 또 향후 가이던스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날에 아마 6%인가 아마 상승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주식의 영향으로 다우가 많이 올라갔고 또 그 다음에 그 어닝 그 개막 첫 주 초반에는 대형 그 뱅크들 어닝이 발표했는데 그 뱅크들 어닝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나와갖고 그 다음에 보탰고 또 그날에 또 하필 그 브렉시트 쪽에서 좋은 그 아일랜드 수상하고 잘 합의했다는 좋은 소식이 또 겹쳐갖고 그 세 가지로 해서 화요일날 증시가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요,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가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주가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 이게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예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너무 올랐다는 이건 경계성 인식 때문일까요? 그 팩트 세트 거기 보면은 그 섹터별로 이번 지금 현재 어닝 발표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치 이런 것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섹터 11개 섹터인가 거기 중에서 그 팩트 세트는 이제 그 기업의 CEO들 직접 면담해서 현재 경영 상황, 앞으로의 경영 전망 이런 걸 다 설문조사 해갖고 하는 건데
가장 안 좋은 섹터가 에너지 섹터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 안 좋은 섹터가 IT 쪽이었어요. 음, 근데 빵은 아시다시피 이 기술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에도 수차 언급해드렸지만은 그 미국 정부에서 그 엔타이 트러스트 예, 반독점. 그 예, 반독점 그것도 예. 계속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 빵이 이제 작년 한 해 엄청나게 이제 주식 상승을 이제 주도했는데 음, 이제 고평가돼 있다는 그런 일부 평가도 있어요. 예. 그 미국의 그 워런 버핏 있잖아요. 예. 예, 그 버핏 그 영감님이 어떤 가장 상당히 해안이 있는 투자가인데 현재 이분이 깔고 앉고 있는 캐시가 122 빌리언 달러래요. 그러면 1220억 달러죠, 한국말로. 네. 그 캐시를, 어마어마한 캐시를 깔고 앉아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이 영감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버핏이 자기 그 연구진에서 자기들 고유의 인디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명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버핏 자신이 이제 그 가치주에 중심을 두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치, 그러니까 현재 주식 가격과 그 기업의 어닝 대비 가치주를 이제 분석했을 때 그 버핏 인디케이터에 의하면은 현재 주가는 1999년 그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예. 그 정도 수준의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는 한 차례 큰 조정을 맞은 후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제가 분석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 빵에도 그런 일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뭐 나스닥도 0.8% 가까이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니까 오늘도 올랐어요. 결국 네네. 지수가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결국 빵이 아니라 결국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앞서서 말씀하신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반도체주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네. 없을까요? 그 헬스케어 쪽은 미국 증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섹터 내 개별 기업들을 그 주식 상승에 투자는 유망할지라도 그게 전체 증시의 큰 흐름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반도체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차트상으로도 반도체는 그 브레이크아웃 하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오늘 같은 날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상승한다는 것은 반도체가 그만큼 증시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중국과의 더 이상 뭐 악화 없이 이렇게 휴전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반도체 전망은 좀 밝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보면 얼마 전에 미 의회에서 홍콩 지원법을 그 결의안 같은 걸 통과시켰는데 트럼프 네네. 대통령은 거의 멘트나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중국과의 협상을 잘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1단계 성과가 주로 이제 농산물 수출에 집중돼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거고요. 그래서 2단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상태에서 1단계 그 결과물이라도 잘 지키려면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하여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 거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 사태 의회에서는 상당히 격한 결의문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을
좀 수그러뜨리려고 하는 음. 그런 제스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판은 이제 더 이상 깨고 싶지 않은가 보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콩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있죠,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네네, 뭐, 세계 언론들은 홍콩의 시위, 데모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격화되고 있다, 어린 애가 총 맞아 죽었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화적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시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수그러들고 있다, 조만간 이건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의 내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더라고요. 홍콩 시위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6월인데 6월 달만 해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문제 중국이 제대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뉘앙스네요. 그렇죠. 이제 이번 무역 협상 1단계 마친 이후에 완전히 태도가 좀 변했어요.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한 김에 요즘 탄핵 이슈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탄핵 관련 재료들은 뭐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그대로고 더 새로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하원 민주당 예. 내에서 정부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커밍스라고 하는 의원이 있어요. 예.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또 이 탄핵 이 흐름을 앞에서 주도했던 그분인데 며칠 전에 사망했어요. 68세인데 불과 2주 전에만 해도 의회에서 발언도 하고 그랬던 분이 며칠 만에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만에 바로 이제 그저께인가요? 사망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탄핵 정국에서 조금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예. 미국 대선에서 요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약진하는 느낌이던데요. 네,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건 거기에 휘말려갖고 결국은 트럼프보다도 오히려 더 코피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론은 바이든을 떠나서 엘리자베스 워런 예. 그쪽으로 아마 이제 옮겨간 듯한데요. 그러나 제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 전통으로 여자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힐러리가 될 뻔도 했지만은 미국이 상당히 보수적인 이 문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남성이 이 모든 것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인데 과연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이든보다도 엘리자베스 워런은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좀 더 쉬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상당히 샌더스 의원만큼 개혁적인 그런 정책 구상을 많이 발표해갖고 특히 부자 증세 이런 거 해갖고 어떤 주식 분석가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이 임명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약 25% 큰 폭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문 내놨더라고요. 그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아마 내년 초반쯤에 양당의 대표가 엘리자베스 워런과 트럼프의 맞대결로 거의 굳어져 간다고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워런의 그런 부정적인 증시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시에 조금씩 반영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채권왕 빌 그루스 이분이 은퇴한 줄 알았는데 주식 투자로 다시 복귀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뭐 먹고 살려면은 주식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이분이 그 뭐 진짜 세계적인 채권 왕이었잖아요. 네. 그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펀드 매니저였는데 좀 더 욕심을 내 갖고 자리를 옮긴 게 그 한 2014년인가요? 네. 그 제너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거의 대표격으로 이제 갔었죠. 대표이사급으로 가갖고 했는데 이분이 한 2, 3년 전부터 채권 상승에다 엄청 베팅했어요. 아,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동안 그렇죠. 그 연준에서 금리 계속 상승시키는 바람에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네. 채권 이자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죠? 그래갖고 그 투자자들의 그 투자금 손실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그래서 원금 대비 뭐 평균 한 30 내지 한 40% 손실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이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 그래갖고 그 제너스 캐피탈에서 거의 잘리다시피 해갖고 이제 은퇴를 했죠. 그런데 올해 2019년에 들어가고 채권 가격이 그냥 45도로 그냥 각도로 그냥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채권 그 상승 베팅을 너무 일찍 하고 너무 일찍 포기한 거죠. 올해까지만 기다렸으면 영원한 채권왕으로 남을 텐데. 그래서 어쨌거나 마지막 실적은 대단히 안 좋게 끝났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지금 뭐 소규모 주식 투자 전문가로 나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역시 한법처럼 예. 흥망성쇠가 날카롭지는 있어요. 않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 영국의 브렉시트 표결이 있잖아요. 네네. 이 브렉시트 표결 아마 화요일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표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브렉시트 투표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화요일이 네. 아니구나. 예. 그런데 오늘 증시가 물론 뭐 보잉과 존슨 때문에 내려갔다 하는데 그 외에 브렉시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갖고 미리 안전하게 처분하고 나온 그 영향도 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주말을 좀 편히 쉬자. 일부 지분 처분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브렉시트 지금까지 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엎치락뒤치락 조금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파운드가 폭등했다가 또 EU 어떤 그 집행위원이 반대에 나서면 또 하락했다가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하여튼 이번 내일인가요? 하여튼 그 투표도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그래요. 그 EU 집행부 안에서 아직도 반대파가 많고 영국 의회 안에서도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통과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제가 뭐 어떻게 한쪽으로 장담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쨌거나 어느 쪽으로라도 판결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안도의 랠리를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이 이 나라가 작잖아요. 예. 또 경제적으로 큰 비중이 없는 나라라고요. 네. 사실은 뭐 비관론자들은 브렉시트가 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처럼 뭐 지난 한 2년 동안 떠들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냥 세계 경제에 대한 작은 한 부분에서 작은 그 파장이 물결이 풍랑이라고 할 수 없고 작은 물결이 일 거라 이것이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토요일 날 어느 쪽으로든지 한 걸음 나면은 미국 증시에는 랠리를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30일, 31일 FOMC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연준 의사들의 스피치가 없는데요. 이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까요? 아니면 동결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그 CNBC를 보면은 많은 그 이코노미스트 또 패널들이 가장 많은 대화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까 아니면은 건너뛸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왈가왈부하거든요. 근데 그 페더럴 펀드 퓨처 보면은 현재 90% 정도 이 금리 인하에 베팅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시장의 말이 맞는다고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찰스 이반스라고 그 시카고 연준 그분이 이사 예. 그분이 그 한 말이 하면은 이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그런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건지 그분이 의심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또 제 개인 생각으로도 일본 그 유럽을 볼 때 금리 인하해갖고 증시가 또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전혀 아니라고 이제 판명됐거든요. 예. 예, 지금도 거기에는 뭐 극초 인플레이션에다가 저인플레이션에다가 또 그 GDP 성장도 아주 뭐 0.몇 % 뭐 미미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 해갖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판명된 거고, 그래서 찰스 이반스 이분도 그런 같은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2번 했기 때문에 이것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기다려 보고 난 후에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발언함을 해갖고 그 발언 직후에 금 가격이 한 $6 정도 팍 꺾여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안 하고 건너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앞에서도 제가 그 워런 버핏 인디케이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증시의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이번 그 어닝 시즌 딱 일주일 지났지만은 그 일주일간의 그 어닝 그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약 80%의 기업들이 예상치 EPS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했거든요. 근데 뭐 EPS는 그 예상치는 우리가 뭐 신뢰할 건 안 돼요. 그 예상치를 낮춰놓고 뛰어넘으면은 상회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PER, 평균 PER, forward PER, 예. 그 한국말 뭐라죠? forward, 그 12개월 이후. 거기 보면은 현재 17에 수렴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7 또 지난 5년간 에버리지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 그 다음에 이번 일주일간의 어닝 발표 보면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한 4% 내지 5% 어닝은 마이너스. 그래서 3분기 연속 어닝 리세션. 이것은 상당히 지난 10년 동안에 처음으로 겪는 일이고, 그러나 기업들의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 정도 높았다고 그래요.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매출은 1% 늘었는데 어닝은 약 4, 5% 마이너스로 나는 이유가, 전에는 CEO들이 중국 무역 전쟁을 많이 핑계댔잖아요. 네.
이번에 설문조사 그 가이던스 발표할 때 보면은 강달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을 들을 것이고, 연준도 이런 말을 청취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10월 말에 있을 그 연준 미팅에서 금리 인하는 없다 할지라도 달러 강세를 둔화시킬 그런 작은 정책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달러를 조금 더 찍어낸다든가 뭐 그런 거,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요 최근에 지난 일주일 사이에 달러가 차츰 조금씩 이제 하락으로 향하고 있고, 예. 그동안에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었던 것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미 연준과 시장에서 바라는 그 강달러의 폐해, 이런 것을 시장에 미리 앞서서 반영해 나가지 않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 이제 SP500,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 SP500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3,000의 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예. 계속 공방을 벌이다 오늘 하루 쭉 내려왔지만은, 네. 그래도 여전히 차트상으로는 지난 전 최고점 3,040은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 그런 차트 그림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3,040 아니면은 거기서 10포인트, 20포인트 더 올라간 3,050, 3,060. 그래서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레벨을 한 번 더 붙인 다음에 소폭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가 최근 일주일 약세가 된 건 결국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않기 때문인 것도 크고, 그리고 네. 당연히 그렇다면 원화, 뭐 이머징 통화의 이제 환율 하락이죠, 달러 대비. 강세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증시 분석하는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장기간 동안 가장 저평가에 돼 있던 데를 베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내내 증시에서 가장 실적이 안 좋은 데가 에너지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계적 증시 판도로 볼 때는 유럽 증시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미국 주식은 다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이제는 연말로 갈수록 유럽 증시를 그쪽에다가 베팅하는 것이 미국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애널리스트가 이제 하나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서 최근에 유로화가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는 돌고 도니까요. 미국에서 이머징으로, 그 다음에 이머징이니까 한국도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저희는 다음 주, 예. 그 한국 주식은 제가 뭐 상황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고 있는가요? 아니죠. 전혀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죠. 다이버전스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2,000포인트를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기분이 들고요. 결국 한국 주시장은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이 성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영어에 조금 약한 분들은 한국 주식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저한테 자꾸 한국 증시에 투자해도 되냐고 자꾸 질문하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네.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하는 현재 시간이 토요일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 8시에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요. 8시에 브렉시트 의회 표결이 있습니다. 표결이 존슨 총리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토마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월요일 일단 랠리가 가능성이 높다. 대외 변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텔레그램에서 제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